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문통대학 후배 밑으로 낙마 인재 영입 실패 이유는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민주당 인재 영입 2호 이 원종건 씨가 밑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요. 이렇게 되면요,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인재 영입 자체가 허구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어서 민주당에게는 매우 큰 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요, 민주당이 인재 영입이라면서 발표를 했던 그 인재들이 뭔가 모르게 조금 참신한 느낌을 줬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이유는 주로 어린, 조금 젊은 사람들, 우리말로 조금 새파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단은 참신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이게 겉포장만 반질반질하고 그 내용물은 포장만도 못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한다는 이 인재 영입이 겉만 번지르르 하고 그 내용은 알차지 못하다는 그러한 느낌을 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알차지 못한 것은요, 이 젊은이들이 했던 그 발언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인재 영입된 선수들 중에서 그 젊은 소방관 있죠. 오영환 씨라고 그 키 크고 인물이 좀 좋아가지고 훤칠해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좀 긴장을 했습니다. 오, 이거 좀 상큼한 이미지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사고를 쳤죠. 오영환 씨가 조국에 대해서는 모든 학부모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게요, 정말 택도 없는 소리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조국처럼 그 부모들이 대리시험 쳐주고 뭐 증명서 위조하고 뭐 그런 방법을 쓰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정의당도요, 한마디 했습니다. 조국 관행 발언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발언으로 인해서 오영환 씨 영입은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그 영입된 젊은 인재가 첫 사고를 친 거기 때문에 이거 조금 한 번쯤의 실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요, 이 원종건 씨도 매우 부적절한 영입이었습니다. 이거 뭐 젊고 인물이 좋으니까 일단은 상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속을 들여다보니까 조금 문제투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원종건 씨도 조국 사태 관련해서는 검찰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오영환 씨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인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인재 영입이요, 이미지 메이킹이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이나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인재 영입이라는 것도 결국은요, 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인사 문제로 청와대가 계속 욕을 먹었는데요, 이 인재 영입 문제도요, 그동안 발생했던 인사 문제의 연장선인 것입니다. 제가 이 인사검증 문제 있다고 양심선언만 한 것도 여러 건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조국 사태나 이 검찰 인사 문제나 뭐 청와대가 처리하는 것을 보면요, 제 양심선언이 일관성 있게 들어맞은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인재 영입 문제도요, 인사검증 제대로 안 했다, 뭐 이러한 저의 양심선언과 일맥상통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단 어제 터진 그 원종건 씨 미투 문제도요, 열심히 검증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 원종건 씨 프로필을 제가 한번 보니까요, 문통의 경희대 후배였습니다. 경희대 언론정보학과를 나왔는데요, 이거 대학 후배를 조금 관리 좀 잘 하시지. 결국 이 인사검증 문제로 인재 영입까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문통 정부가 인사 문제로요, 특히 조국을 장관으로 잘못 임명했다가 큰 곤욕을 치렀는데요, 결국에는 총선 관련 이 인재 영입까지 그 여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인사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탓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난 13일에요, 제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는 이유, 이러한 제목의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노통 정부 때 그때 얘기했던 원칙과 상식, 이것을 계승한 문통 정부가 과연 이 원칙과 상식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본다고 제가 방송을 했던 거고요. 그날 방송에서는 이 시간 관계상 상식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이러한 것을 위주로 방송을 했습니다. 뭐 결론은요, 문통정부 치하에서는 전혀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다, 뭐 그러한 말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요, 그 진보 쪽 인사로 알려져 있는 이 진중권 교수나 중앙지방법원 김동진 판사, 이런 분들이요, 상식에 매우 부합하는 그러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아직은 희망이 있다, 뭐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던 그런 방송이었죠. 그 방송에서는요, 그 중에서 상식 부분만 부각을 제가 시켜가지고 방송을 했고요. 오늘은 이 인재 영입 문제가 왜 터졌는가, 그러한 원인과 관련해가지고 그때 못했던 거, 이 문통 정부가 이 원칙이라는 것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문통 정부가 원칙, 그 중에서도 특히 스스로 세웠던 그 인사 원칙요, 이것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최근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일련의 사태가 터진 거다, 뭐 이런 건데요. 이 문통 정부가요, 이 원칙이라는 것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혹은 잘 지키지 않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아니한 뭐 이런 것이요,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바로 문통의 인사권 행사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세운 원칙을요, 스스로 위배했던 것, 그러한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거는요, 저뿐만 아니고 다수의 언론에서도 많이 비판했던 그러한 부분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그러한 인사 원칙 부분은요, 바로 공직 7대 인사 원칙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존 5대 인사 원칙과 그 신규 추가 2대 원칙, 이것을 합쳐가지고 7대 인사 원칙 혹은 7대 인사 배제 원칙이라고 불렸는데요. 자, 기존 이 5대 인사 원칙은 병력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뭐 이런 건데요. 신규 2대 원칙은 음주운전 그리고 성범죄 관련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터진 이 미투, 이것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자, 노무현의 관점에서 문통 정부가 이 원칙을 잘 지켰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신임하고 힘을 실어줬던 인물이요, 바로 조국이었죠. 그런데 이 조국은요, 이 7대 원칙 중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아직은 재판 중이거나 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딱 해석을 해가지고 의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조국 일가의 의혹은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이 두 가지가 일단은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5대 원칙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이 조국은요, 영장 심사 당시에 이미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이러한 판단이 내려진 사람이니까 이 인사원칙 확실히 어겼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인사검증 판단보다는 법원 판사의 판단이 훨씬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수사 기록을 보고 내린 판단이니까요. 자, 그러면 비교적 최근에 임명된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후임으로 왔던 현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 장관을 보면요, 후보 시절에 이 부동산 투기, 다운 계약서 작성, 논문 표절, 이러한 임명 불가 사유가 여러 건이 드러났죠. 또 있습니다. 현 이낙연 총리죠. 이낙연 총리는 아들 군 면제, 그리고 위장 전입, 상속세 탈루, 그리고 아파트 시세 차익, 뭐 이러한 의혹을 받았는데요. 이 총리 스스로가 그 아들이 어깨 탈구 증세 때문에 수술을 받고서 면제 대상이 되었다면서 병력 면제 혐의는 부인했죠. 그런데 나머지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사과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집값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되니까 이 총리가 보유하고 있는 강남 집을 팔겠다, 이러한 말도 했죠. 이거는 스스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 군 면제 부분, 이것과 관련해서 어깨 탈구로 수술을 받은 사람, 그들 중에서요, 군 면제 못 받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 장관은요, 위장 전입, 증여세 탈루,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요. 특히 위장 전입과 증여세 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스스로가 표명을 했습니다. 특히 딸 문제요. 그 이화여고 교장 사택 위장 전입, 이 문제는요,
거짓 해명까지 문제가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상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요것을 할 때 청문회에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김상조는요, 자신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강남 대치동 음마아파트 관련해가지고 투기성 위장 전입했던 거, 목동 아파트를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던 거, 그리고 부인의 소득세 탈루, 그리고 논문 표절,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상조는요, 이 중에서 음마아파트 전입은 교육 목적도 있었지만 아내의 병치료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이거 상당히 궁색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 스스로가 부주의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상조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그리고 경제개혁연대 소장, 이 두 가지를 역임했는데요. 그 십수년 동안 공중파나 언론을 통해 가지고 기득권의 특권에 대해서 얼마나 세게 질책을 했습니까? 그런데 자신도요, 별반 다르지 않네요. 김상조 본인도요, 기득권이 하고 있는 그러한 행태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강하게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요,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명을 강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그 중에서 낙마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인사 원칙 안 지켜진 거요, 그 대표적인 몇 명만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우리가 판단을 내린 사람들이죠. 자, 원칙과 상식 중에서 특히 대통령이 직접 이 자신의 권한으로서 행사하는 것이 인사이고, 그래서 그 인사 원칙이 무너진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 때문에 이 인사 원칙 부분을 자세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요, 이 사람들 말고 끝판대장이 또 있었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손혜원이죠. 손혜원 의원은 이 목포에서요, 무지막지하게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김의겸입니다. 김의겸은요, 관사에 사면서 그때 아끼는 전세 비용, 그런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했던 거죠. 보통 고위직들은 이 청와대 경호실 사우나 잘 이용 안 하거든요. 보통 하위직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야, 알뜰살뜰하게 거기 사우나 이용하더라고요. 사실 제가요, 김의겸하고 사우나에서, 청와대 경호실 사우나에서 몇 번 마주쳤습니다. 아무튼 이 김의겸이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거 아주 잘 활용을 했죠. 그리고 자신의 고교 동문이 지점장으로 있는 그곳에서 대출을 딱 받아냈죠. 이거요,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흑석동 건물에 올인을 했죠. 그래서 거액의 시세 차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전부 다 기부하겠다면서 다시 총선 나원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범죄 행위를 예를 딱 들어서 설명하면요, 자, 도둑놈이 이미 물건을 훔쳤어요. 이거요, 절도 행위가 완료됐기 때문에 미수가 아니고 기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도둑놈이 그 훔친 물건 돌려줄 테니까 자기가 이제 문제 없으니까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도둑질을 했으니까 도둑놈은 도둑놈이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훔친 물건을 돌려줬으니까 출마를 하겠다, 이런 꼴이죠. 여러분, 정말 뻔뻔하죠. 이 김의겸이가 저보고 급에 맞니 안 맞니, 파렴치한 범죄 혐의가 있니, 이러면서 오만 욕을 다 했는데 정작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위는 누가 있습니까? 저도 오늘 방송에서요, 김의겸한테 모욕당한 거 한번 돌려주네요. 이거요, 김의겸이가 7대 원칙도 어겼지만은 완전 이거 집 없는 서민들을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시세 차익을 사회에 환원하더라도 이미 도둑은 도둑인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김의겸의 동생도 그 흑석동에서 투자를 했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출마를 한다고 해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이 김의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뻔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출마 얘기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시세 차익 올린 거 사회에 환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민주당에서 봐도 이 기부한다는 것이 너무 금액이 작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죠. 와, 이거 얼마나 쪽팔린 일입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요, 조국이나 추미애급 엑스맨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문통이요, 인사권을 행사할 때 원칙이라는 것을 잘 지켰습니까? 그것도 여권이 스스로 세웠던 원칙인데 그거 잘 지켰습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문통 정부는요, 원칙이라는 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예 이러한 원칙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사에 있어서 원칙이 없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제 방송의 결론입니다. 뭐 이거 살아있는 정권 수사해라 이렇게까지 해놓고 실제로 수사를 딱 하니까 인사로, 감찰로 그 수사팀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로 다 날려버렸죠. 이게 무슨 원칙이 있겠습니까? 원칙이 없다는 거 이거 실감 나시죠? 아니 무슨 뭐 원칙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사검증을 하고 말고 하는 건데, 이거 원칙을 안 지킨 것이 아니고 지킬 원칙이 없으니까 자꾸 인사검증 문제가 터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민주당에서 영입했던 그 인재들이요, 연이어서 문제가 터진 것도 바로 이러한 원칙이 없다는 거, 그러한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실질이 아닌 형식, 그 내용물이 아닌 포장만 중시하고 이미지만 좋게 포장하니까 이러한 사단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오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상식파, 원칙파의 대가 이 진 교수님께서 원칙과 상식에 입각을 해가지고 연일 촌철살인 요것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요, 친했던 사람한테 실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 그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원종건 씨 사태에 대해서도 진중권 교수는요, 조국 주니어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인재 영입이 아니고 인재 영입쇼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당이나 이 비판적인 언론보다도 같은 편이었던 우리 진 교수님이 연일 폭격을 해야 되니까 청와대와 이 정부가 정말 찍소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이 나왔습니까? 잠시도 입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이분께서도 정말 이번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와, 이거요 정말 기현상이죠. 사실 그동안요, 이분의 입을 다물게 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인데, 와, 우리 진 교수님이 이분의 입을요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그냥 자크를 잠궈버렸습니다. 속이 막 시원합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이 모셔온 젊은 인재들이 연일 사고를 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4.15 총선 결과로서 그들의 방정맞은 그 입을요 확 다물게 해야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인재 영입은요, 포장지만 예쁘장한 그러한 쇼였음을 밝히면서 결국은 인사검증의 연장선이었음을 밝히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력하는 김태우TV가 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의미 있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